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먹보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로 시들물을 찾아와 주셨을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먹보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네. 해주실 이야기가, 이거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하실 수도 있지만, 인형에 관련된 또 썰이 있다고 하세요. 이게, 인형이라는 게 참 귀엽고, 네. 어떻게 보면 네, 어떤 맞아요. 캐릭터를 잘 나타내는 그런 거지만, 맞아요. 네. 거기 귀신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쵸. 그래서 네. 사실 저는 이사 가면서 갖고 있던 인형들은 거의 다 버렸어요. 그게 저한테 좀 트라우마가 돼서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인형들도 싹 다 한번 버리고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는 했었죠. 자, 네.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길이십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귀신 들린 인형 이야기인데요. 한창 제가 2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한 10몇 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왜 트럭에 송판 같은 거를 들고 다니면서 그거를 몇 개 이상 부시면은 인형을 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 친구가 군대를 갔다가 휴가 나와서 같이 술도 먹고 좀 놀다가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이게 또 군인이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막 규칙적으로 살고 이러니까 이제 술도 먹었겠다 해서 야 이거 한번 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사실 저도 어디 가면은 잘 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펀치 이런 것도 센 편이거든요. 그래서 하자 이래서 그래도 이제 저는 여자니까 한 20장 정도 하고 친구는 한 30장 정도 해서 했어요. 근데 둘이 합해갖고 몇 장 이상 깨면 인형을 준다고 했는데 결국에 한 40장 이상 깨갖고 이제 인형을 받게 된 거죠. 근데 큰 인형은 아니었고 되게 작은 주먹보다 살짝 더 큰 사이즈의 인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인형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하얀색 곰인형이었는데 목에 빨간색 리본을 이렇게 묶어놓은 곰인형이었어요. 엄청 새하였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픽하고 친구가 너 가져라 나는 어차피 인형 있어서 쓸 데가 없다 이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머리맡에 두고 자겠다 네 생각을 하면서 고맙다 이렇게 하고 그날 집에 갖고 갔죠. 제가 그때는 좀 작은 방에서 잤는데 방 구조가 딱 들어가면 화장대가 있고 화장대 옆에 창가에 침대가 있고 기역자로 돼 있는 사이에 옷무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좀 아실 수 있는데 옷을 입고 벗고 하다 보면은 쌓여갖고 한쪽에 그때 옷 무덤이 이렇게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진짜로 말한 걸 좀 잘 지키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친구가 그때 선물로 준 인형을 머리맡에 두고 잤어요. 근데 그 인형을 갖고 온 후부터 이상하게 악몽을 꾸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그 악몽이 완전 심한 거는 아니었고 그냥 어딘가에 계속 쫓기는 꿈이었어요. 쫓기다가 일어나면 보통 일어나면 핸드폰을 바로 확인을 하잖아요. 몇 시인지. 3시 34분. 진짜 규칙적으로 그 시간이면 일어났는데 인형이 늘 그 옷 무덤 위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머리맡에 두고 잤는데. 그래서 내가 되게 규칙적으로 잠꼬대를 하나 보다. 인형이 자꾸 같은 곳에 떨어져 있고 나는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니까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계속 지나가다가 한 일주일이 넘었을 쯤부터 악몽의 강도가 좀 더 심해졌는데 정말 이제는 막 발버둥을 치다가 깬다던가 누구한테 쫓기는데 그게 약간 검은 형체인데 그냥 저는 뭣도 모르고 계속 도망을 가는 거예요, 꿈에서. 근데 도망을 가다가 잡히기 직전에 막 겨우겨우 일어나는데 온몸이 막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정도인 거죠. 그래서 강도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하루는 이제 친구가 알바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이 아는 친구여서 그 친구가 이걸 주고 난 후부터 내 악몽을 꾼다. 근데 왠지 이 인형 때문인 것 같다. 장난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 이모랑 어머님께서 약간 신기가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이모님은 실제로 뭐 신병을 앓고 있다고 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러면 자기가 좀 봐달라고 할 테니까 그 인형을 갖고 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나는 한 2년 넘게 몰랐는데 갑자기 그렇게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당장 내일 내가 갖고 올게 하고 그날도 잠에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 잠꼬대가 의심스러웠으니까 이 아이를 떠나보내기 전에 좀 다르게 세팅을 해봐야겠다 해서 반대쪽 머리맡에 두고 그 목에 묶여있던 빨간색 리본을 풀어서 손목에 이제 묶어놨어요. 그 곰인형 되게 작은 건데 손목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동그란 그 팔에 묶어놨어요. 네. 그러면서 정말 이제 손이 닿지 않는 안쪽에 넣어놓고 잠을 자는데 그때 너무 심하게 가위를 눌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쫓기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끙끙 앓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안방에서 주무시다가 새벽에 자꾸 누가 앓는 소리를 내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소리가 들려서 엄마가 이상하다. 뭐지? 이래갖고 잠에 깨서 제 방에 딱 왔는데 제가 정말 식은땀 번복이 돼서 눈물을 엄청 흘리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정말 황급히 저를 깨웠는데 제가 으악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확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인형을 확 돌아봤는데 손목에 이 리본이 풀려 있고 그 인형이 제 쪽으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너무 소름이 끼쳐갖고 그 상태로 그 방에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엄마랑 같이 잤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그 인형을 가지고 친구한테 갖다 줬어. 그리고 나서 진짜 나 어제 죽는 줄 알았다. 전날에 이걸 이렇게 했는데 정말 나 지금 죽는 줄 알았다고. 어쨌든 그 인형을 이제 친구한테 줬는데 네네. 그 친구가 그 인형을 가지고 집에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 집에 아기가 있었어. 아기는 인형을 좋아하니까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만약에 별거 아니면 그냥 너 가져라. 아기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날 마감조여갖고 한 2시 정도에 끝난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집에 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다 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도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이건 내일 엄마한테 물어봐야겠다 하고 가방에 넣어놓고 잔 거지.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잠깐만 이러고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자기가 엄마 나 가방에 인형 하나 못 봤어? 너 인형 갖고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친구한테 너 그 인형 어디서 받아왔어? 어디서 그딴 재수없는 걸 받아온 거야? 다시는 그딴 거 받아오지 마. 엄마가 그거 갖다 버렸어. 딱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그 인형 처리를 해주시고 그 후로는 저는 같은 악몽을 꾸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뭔가 그 인형에 있기는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진짜 집에 인형이란 인형은 정말 모조리 싹 갖다 버리고 그 후로는 절대 집에 어디서 받아오거나 이런 것들은 특히 인형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은 절대 받아오지 않게 됐어요. 잠깐만, 근데 그거 새 인형이 아닌가? 새 인형이었어요. 완전 그렇죠. 새하얀 인형이었어. 나 얼마 전에 잉어킹 뽑아서 갖고 왔는데? 아니 근데 인형 뽑기랑은 좀 다르니까. 아니, 근데 잉어킹을 뽑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 뭔가 운명이다. 이게 용이 되니까, 잉어킹이. 그래서, 이거 좋은 징조다라고 뽑았는데, 조금 두렵네요. 그러면 첫 번째 인형 썰이 끝이 난 거죠? 네, 이제 두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가위에 많이 눌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창 가위 눌릴 당시에 썰인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귀문이 좀 열려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제가 7살쯤 정말 너무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유치원이 끝나고 혼자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 슈퍼 앞에 파란색 포터 트럭이 있었어요. 그래서 트럭이 있네 이러고 이제 지나가는데 그 보조석에 어떤 여자분이 앉아 계셨어요. 예. 둘이 이제 눈 마주친 거죠. 근데 여자분이 머리가 정말 새까맣고 하얀색 옷을 입었는데 정말 진한 빨간 누즈를 바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무표정으로 제가 지나가는 걸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간 좀 쫄아갖고 왜 그렇게 쳐다보시지? 그래서 막 쫑쫑쫑쫑 가고 있는데 운전석 쪽 윈도우가 내려가 있었어요. 예. 너무 쳐다보셨으니까 이제 슬쩍 이렇게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이렇게 뒷걸음질 쳐갖고 정면 윈도우 와이퍼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딱 보는데 그 여자분이 저를 딱 보고 씩 웃으시는 거예요. 오. 정말 그 빨간색 루즈를 바른 그 입으로 정말 입꼬리가 엄청 많이 올라가 있는데 정말 입이 째지도록 웃는다 그래야 되나? 씩 웃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 너무 놀라갖고
다시 이렇게 옆으로 봤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진짜 너무 무서워서 제가 전속력으로 진짜 집에 막 도망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저한테 되게 큰 그 기억이었고, 한동안 또 안 보이다가 아까 인형 있잖아요. 그 네. 집에 살 때 얘기인데 그때가 아마 고등학생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아무도 없는 날이었는데 그날따라 왠지 반신욕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내 세상 같고 막 뭔가 안 해본 거 해보고 싶고 이런 날이 그치. 있어요. 그래서 예. 막 욕실을 다 정리를 해갖고 물을 받아놓고 막 거품도 내고 해갖고 반신욕을 시작을 했는데, 들어가서 옷 벗고 이제 탕 안에 딱 이렇게 앉았는데 갑자기 불이 딱 꺼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오빠인 줄 알았어요. 제가 친오빠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아 장난치지 마 이랬어요. 제가 소리 지르면서. 그냥 딱 켜져요. 그래서 아 쟤는 무슨 친하지도 않은 애가 갑자기 나한테 저런 장난을 쳐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반신욕을 하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또 불이 딱 꺼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장난치지 말라니까 뭐 이런 장난 쳐 이랬어. 진짜 너무 무서운데 오빠겠지 싶어서 또 불이 딱 켜져. 2번, 3번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예. 근데 문 열리는 소리가 나야 이제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문 열리는 소리가 한 번도 안 들렸어. 오. 그래서 너무 무서우면서 왠지 오빠가 장난치는 거였으면 좋겠고 막 이거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옷을 일단 대충 입고 야 장난치지 마 이러면서 문을 확 열고 나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 불이 꺼져 있어. 그래서 너무 무서워갖고 그때도 집에 못 있고 이제 나왔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에 지낼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엔 좀 마른 편이어갖고 몸이 허해서 가위도 정말 많이 눌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하도 가위도 많이 눌리고 막 이러니까 가위 안 눌리는 방법 막 이런 걸 찾았던 거죠. 그 중에 하나는 가위 눌릴 때 먹고 싶은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귀신이 그 음식으로 보인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정말 무섭기만 하고 하나도 안 먹혔어.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은 내가 공포영화도 너무 잘 보고 가위도 많이 눌렸으니까 귀신 안 무섭다 약간 이러면서 그날도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야 귀신이 뭐가 무서워. 야 가위를 하도 눌렸더니 이젠 그러려니 해. 네. 진짜 지겨워 막 이러면서 그냥 자면 돼 이러면서 엄청 허세를 떤 거죠. 그 집에서. 그 귀신 많은 집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전화를 끊고 잠을 자는데 큰 방에서 잤어요 그날 또. 근데 잠을 잤는데 침대에 똑바로 누워서 자는데 옆에서 콩콩콩콩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무슨 소리지? 또 가위 눌렸나 보네. 이제 딱 직감적으로 아니까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밑을 싹 봤는데 초등학생 정도로 돼 보이는 여자애가 콩콩콩콩 줄넘기를 계속 뛰고 있는 거야 밑에서. 그래갖고 또 뭐 하는 거야 진짜 또 가위 눌렸네. 근데 그때는 별로 안 무서웠어. 왜냐면은 내가 걔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니까 내가 짱이다 약간 그때까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가위 뭐 그냥 좀 자야겠다 이러고 다시 딱 자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몸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무거워 미치겠네 이러고 있는데 딱 앞을 봤는데 어떤 아저씨가 내 몸 위에 일자로 누워 있는데 내 쇄골 쪽에 턱받침을 하고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래도 내가 안 무서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 그래갖고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기억이 안 나. 너무 무서웠고. 기절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와 진짜 이건 어디서 내가 귀신 얘기를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귀신 얘기하면 모여든다는 게 걔네가 듣고 있다는 거를 저는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친구한테 괜히 막 괜찮다고 귀신 하나도 안 무섭다고 센 척했다가 그날 엄청 호되게 당해갖고 그 후로는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너무 무서워갖고. 근데 귀신들이 자기들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맞는 말 같긴 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옆에도 한 명씩 붙어서 같이 듣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번 일도 어떻게 보면 네. 귀신 앞에서 센 척 금지, 귀신 이야기 금지 이런 것도 있겠는데 곡성 영화를 보고 나서 생긴 일도 있다고 하시는데 이건 뭘까요? 이거는 한창 곡성 영화가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친구랑
무시 중헌디 막 이러면서 둘이서 맨날 그런 얘기를 할 때였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둘이서 제주도 여행을 가자 해갖고 제주도 여행을 간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게스트하우스 파티가 되게 많을 당시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 게스트하우스 한 3개 정도 해갖고 막 놀러 다니고 막 이럴 때였는데 그때 이제 왜 그 제주도 꽤 넓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한 번 끝에서 끝에 가면 한 2시간씩 걸리는 곳도 있고 하니까 이제 한 번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놀고 전날에 놀고 다음날 아침에 다른 게스트하우스에 이제 짐 갖다 놓고 네. 전날 만났던 친구들이랑 이제 치킨 먹자 해갖고 페리카나 제주도에 페리카나 치킨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치킨 먹고 확 놀고 이제 운전을 해야 되니까 사이다 한 잔씩 하고 한 11시 반쯤 해서 이제 헤어졌어요. 되게 늦게. 그래갖고 이제 숙소를 가는데 아침에 이제 짐을 한번 맡겨놨던 게스트하우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 딱 치고 이제 가는데 갈 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그 숲길 있잖아요. 한 2차선 도로. 거기에는 이제 가로등도 많이 없고 하니까 거의 빔을 되게 세게 켜놓고 갔는데 숲속에서 웬 애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운전하고 가다가 야 쟤네는 이 시간에 지금 12시가 다 돼가는데 뭔 여기서 공놀이를 해? 이랬어요 제가. 예. 제 친구가 야 뭐야 장난치지 마 이러는 거예요. 나만 본 거야 그거를. 예. 그리고 주변에 생각해보니까 집이 없어. 그냥 숲길이었어요. 주변에 민가도 그래서 없고. 민가가 하나도 없는 우와. 그냥 도로였어요. 2차선 도로. 그래서 갑자기 소리가 확 끼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무서운데 그 시간에 무섭다 그러면 안 될 것만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서 막 90년도 막 H.O.T 신화 이런 노래 틀어놓고 막 따라 부르면서 안 무서운 척을 막 하면서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아침에 알려준 길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예. 그래갖고 여기가 이제 뭐 밤이라서 좀 더 빠른 길을 안내해 주나 보다 이러고 이제 가는데 계속 막 무슨 동네 그 민가인데 되게 동네로 가는 거예요 계속. 네. 그래서 분명 아침에 갔던 길이 아닌데 이게 왜 일로 가지? 계속 이러다가 돌담길이 하나 나왔어. 그래서 여기 맞냐?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일반 차로는 못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때 저희가 마티즈인가 막 이랬어요. 되게 작은 네. 차였어. 그래서 요즘 내비게이션이 너무 좋아져갖고 작은 차용 길이 있나 보다. 그런 멍청한 생각을 하고 그 돌담길로 진짜 작은 그 좁은 길로 차를 끌고 들어간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약간 큰일 났다. 잘못 들어왔네 이러고 이제 집을 딱 비쳤는데 아무도 안 사는 집인 거예요. 예. 그래갖고 정말 환하게 비치고 있는데 이게 새 집이야. 그러니까 아니 아무도 안 사는 집이야. 그냥 빈 집이야. 그래갖고 둘이서 이제 한참 곡성 보고 막 무시 중헌디 막 성대모사 하고 막 이러는데 정말 그 곡성에서 나올 법한 그 민가 집인데 아무도 안 사는 집이 나온 거예요. 근데 막 이제 운전은 거의 한 1시간 정도를 했으니까 막 12시 반 1시 돼가고 그래갖고 이제 둘 다 무서워서 미치겠는데 무섭다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여기서는 귀신이 엄청 몰려들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빨리 차를 돌려서 나가야 된다 이러는데 이게 사람이 멘붕이 오니까 차가 낀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좁은 곳에 차가 껴갖고 둘이서 막 그 노래 틀어놓고 야 보험을 부르자. 운전 미숙이니까 보험을 부르자 해서 보험을 부르려고 전화를 하는데 분명 24시인데 거기도 전화를 안 받아. 연락은 안 되고 차는 껴있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다 오른쪽으로 돌렸다 해갖고 겨우겨우 나왔는데 딱 나와서 가려는 순간 그 옆쪽 집에 사시는 할머니 분이 나오셔갖고 니네 여기서 뭐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둘이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이제 너무 놀라갖고 갑자기 할머니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시니까 그래갖고 이제 막 운전을 해갖고 내비를 다시 쳤는데 그 아침에 알려줬던 길이 다시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집이 또 백구를 키우는 집이었어. 그래서 강아지가 이렇게 자다가 우리가 도착을 했는데 강아지가 갑자기 와서 미친 듯이 우리를 보고 짖는 거예요. 진짜. 둘이서 너무 쎄하잖아요. 진짜 강아지까지 그렇게 와갖고 막 그렇게 짖으니까. 그래갖고 이건 지금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래갖고 이제 자는데
그날 또 저녁에 가위까지 눌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 진짜 저희 둘 다 아침에 되는 대로 바로 싸들고 나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후로 그 게스트하우스는 절대 안 가는데 희한하게 타이밍이 또 그 국성 보고 나서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또 그런 곳으로 안내를 하고 좀 그랬던 썰이 또 있었죠. 좀 미스테리하다, 이것도. 그 내비게이션도 되게 이상했어요, 그날 저녁에. 그러면 네. 제주도에서 네. 또 겪었던 이야기였고, 이제 네. 사람 관련된 썰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마지막 썰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 사람 이야기도 좀 많은데 짧게 한번 끝내볼게요. 20대 초반에 봉사활동을 다녔는데 그때 이제 포털 사이트 카페에서 저는 누구고요. 이런 봉사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거기 며칠 날 무슨 봉사 모집합니다 하면은 쪽지로 신청을 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몇 번 하고 이제 뭐 한 2, 3년 지나고 취업하고 뭐 일을 하고 그럴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봉사활동 하세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 뭐 어디서 하는데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인천이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제 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네이버요. 이렇게 되게 말투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쎄하다. 그래갖고 전화를 했어요. 조선족 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되게 어눌한 말투로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횡설수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구글에 들어가서 제 연락처를 검색을 했더니 그때 카페에 제가 연락처 남겨놓은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011 번호를 그 당시에 한 10몇 년을 써서 안 바꾸려고 했는데 뭐 인신매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을 때여서 너무 무서워갖고 그때 이제 010 번호로 싹 바꾸고 핸드폰 번호 다 지우고 됐다 이제 바꿨으니까 됐겠지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네. 그때 저희 회사에서 고가의 제품을 팔고 있는 회사였는데 어떤 고객이 전화가 왔는데 조선족 분인 거예요. 네.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저희 제품을 사고 싶다고. 근데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이 그 당시에는 좀 협소했는데 본사에 가서 자기가 보고 사겠다 해서 조선족 분이 오신 거예요, 회사로. 예. 저는 너무 무서운 거죠. 왜냐면은 저한테 바로 연결이 됐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런 조선족 사건도 있었고 막 그래서 네네. 이거 너무 무섭다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분이 오셔서 구매를 하시는데 너무 빤히 보시는 거예요, 나를. 근데 또 이제 구매를 해서 가시니까 내 명함을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막 친절하게 해갖고 명함 드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포털 사이트에서 한 번 그 광고 관련돼서 교육이 있어갖고 그 네. 교육을 들으러 갔는데 직원들이랑 한 3명 정도가 갔는데 교육이 끝나고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제가 그때 되게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네. 근데 봉고차 한 대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 강남에서부터 A라는 지역이 있으면 A라는 지역 뭐 한 5분 전까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 길이 같은 거예요. 근데 심지어 우리 차 뒤에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한동안 그게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갖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저희 팀장이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해주는 얘기가 그 팀장이 전 직장 동료들이랑 4명이 방이 있었대요. 여자 4명이. 근데 네. 그중 2명이 그 당시에 인천 쪽에 거주를 하셨는데 둘 다 이상한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은 똘비라고 할게요. 똘비씨 전화죠? 막 이러. 앞에 차 좀 빼주세요. 이래갖고 차요? 네. 이러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자긴 차가 없어. 그래갖고 근데 전 차가 없는데요? 저한테 전화 오신 거 맞아요? 그랬더니 죄송해요. 잘못 걸었나 봐요. 이러고 뚝 꺼놨는데 자기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빌라에 사시던 분이었는데 새벽 2시에 이제 전화가 와갖고 여기 헤드라이트 켜져 있다고 예. 방전될까봐 전화를 했으니 내려와서 이거 끄고 가시라고. 그래서 그 언니도 이제 비몽사몽 해갖고 감사합니다. 내려와서 끄고 갈게요. 하고 딱 나가려는데 일주일 동안 차를 안 몰았어. 그래갖고 이제 막 그 얘기를 해주면서 조심해라.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야,
너무 또 이야기를 차분하게 너무 잘해주셨고 오늘은 네. 또 이렇게 옴니버스 형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시들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먹보님.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